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시험 당일날만 요것만 가져가자.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빈 종이 하나를 드릴 거예요. 빈 종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부터 총정리를 하고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시험 당일날만 요것만 가져가자. 알겠죠? 이해가 됐어? 요걸 가져가게 여기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그냥 쓰면 이게 불편하니까 반 접어. 이렇게 길게. 그래야 한 장 안에 다 담지. 길게 그냥 쭉 접어봐.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정리해 줄 거냐면 각 지문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팁들 있잖아. 왜 내가 수업 시간마다 이거 설명할 때 저거 설명했고 막 두런두런 설명했던 걸 오늘 여기다 총정리를 해서 시험날 아침에 요걸 딱 읽고 시험 볼 수 있게 요거로 오늘 총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말미에는 행복한 결말 풀어왔던 거 중에서 꼭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작품들 한 번씩 언급하고 거기 있는 거 작품 정리 조금 하고 그러고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제가 예고했던 대로 9시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알겠죠? 끝나니까 오늘 일찍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끝이네요. 반가웠어요. 네, 아쉽네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알겠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어차피 나를 다시 만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지?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걸로 우리의 인연은 끝인 걸로. 나중에 이 앞에 지나가다가 그냥 뭐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고 싶고 얼굴도 한번 보고 싶으면 뭐 연락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괜히 또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거.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저 기숙학원에서 이렇게 어색한 표정 짓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이제 요걸로 이제 모든 걸 끝내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시험날 당일날 이제 시험 전날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부터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할 테니까 여기 이제 이런저런 행동 요령들 좀 써놓을 테니까 요거 보시고 어차피 영상 지금 찍고 있잖아, 그지? 찍어서 내가 다시 또 한 번 더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집에서 이제 혹시나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가원에서 쳤던 모의고사를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9월 모의평가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 그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몇몇 문제만 살짝 건드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평 여기 있는 이 모의고사 해설지를 보면서 수능도 한번 예상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다가 시험 전이라고 써서 시험 전에 뭘 해야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남은 기간이 5일 남았단 말이지. 정확히 오늘도 끝났어요. 4일 남았네 이제. 그죠? 1, 월, 화, 수 4일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뭘 했으면 좋겠냐. 일단 남아있는 지금 이 4일 기간 동안에는 이 4일 기간 동안이야. 이 기간 동안에는 모의고사를 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모의고사가 필요한 친구들 나한테 얘기해. 모의고사 더 줄 테니까. 모의고사 필요한 친구들은 이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모의고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 어차피 지금 준 것도 많잖아 지금. 그치? 준 것도 많으니까 산상 모의고사 같은 거 지금 남은 거 뭐 이간 모의고사 지금 푼 거 또 중간에 결석해서 남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지금까지 풀었던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주간학습지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기출문제 등가를 해서 꺼내가지고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 4일 동안은.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오늘 지금 내가 이 종이 한 장 큰 거 나눠드렸죠, 그죠?
이게 오늘 아마 쓰다 보면 거의 앞면 꽉 찰 거야. 그러면 앞면 꽉 차고 나면 뒷면이 남아요. 이 뒷면에다가 본인들이 했던 실수들 있잖아. 왜? 내가 이런 걸 실수했었어. 이런 거 잘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복습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은 4일 동안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다 써드린 거 그대로 썼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이거 보면서 이제 학습 계획 세우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고 아, 이거 했더니 좋더라.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반드시 내가 시험장에는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답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오답 정리하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데 라고 설명을 분명히 충분히 드렸다고. 그리고 여러분 모의고사에 아마 필기가 돼 있을 거야. 그 당시에 내가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 이게 써져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드리는 말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의 총정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전체를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빠진 거 있으면 그 뒤에다가 써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서서 쭉 가시면 좋겠어. 요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 과목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가 점수를 바짝 올릴 수 있는 건 선택 과목이라서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자료 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내가 자료 드렸잖아. 이렇게 연습해 보라고. 그래서 선택 과목 자료 드린 거 그거 가지고 선택 과목 하는데 선택 과목 정리하는데 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부터 나는 화작을 선택했다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있다고. 아침에 당일날 갈 때 새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어디 오럽이나 수만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해보라고 막 추천을 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수능 날 아침이야 지금. 오늘 11월 18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왜? 끝났잖아 뭐. 어떻게 날짜는 다가오는데 뭐. 야 이러다가 수능이 밀릴 일이 있겠냐고.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네. 이렇게 종강하는 날. 수능은 절대 밀리지 않아. 이런 얘기 했다가 야 수능이 어떻게 밀릴 수 있겠어. 수능이 밀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이 빨간 버튼을 누르거나 이거는 이제 수능이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정일이 빨간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경상도 지역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 그 해가 경주에 지진 나가지고 밀린 해야.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 아직 안 하려고. 근데 그랬다니까 종강하는 날, 야, 씨, 저쪽 포항, 경주 이런 데 막 지진 나가지고 막, 해일 밀려고 막 이러면, 왜냐면 그 전전인가, 그 일본 후쿠시마였거든. 그런 거 보면은, 시험 안 볼 수 있겠지. 수능 전날 문제 겁나 왔어. 선생님 적중했다고. 야, 지진을 적중하는 건 의미 없잖아. 야, 지진을 적중해서 뭐 하려고. 그게 엄청 왔어. 대박이라고 막, 일주일 밀렸다고. 자, 어쨌든 시험 날짜 밀릴 일이 없어요. 시험 날짜 밀릴 일이 없어. 지금 이 판국에 갑자기 막 하루에 확진자가 막 한 5만 명씩 나오고 이래가지고 마비가 되지 않는 이상 또 이랬다가 또 5만 명 나온다 또. 수요일 날 갑자기 막 확진자 급증 막 이래가지고 막 하루 단일 최고 확진자 갱신 막 7만 명 이래가지고 막 평가원 원장 걸리고 막 또 이런다 또. 어쨌든 밀릴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아우 시끄러.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아침에 나는 시험지를 가져가서 그런 아침에 푸는 건 난 정말 비추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잘 풀면 모르겠는데 잘 안 풀리면 시작부터 멘탈 뽀개고 시작할 일은 없잖아.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난 아니라고 봐. 이해가 됐어? 그래서 화작은 어떻게 하냐면 화작은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지금 내가 오늘 9월 드렸으니까 9월도 괜찮을 것 같아. 6월,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얘는 뒤에 이제 이렇게 화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화보작문 선택하는 친구들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뭐 지문부터 뭐 이렇게 지문보다는 문제부터 먼저 확인한다. 이렇게 쓰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요령을.
지금보다는 문제부터 먼저 확인한다.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문제 순서를 만든다. 여기는 이 순서 중에서 35번, 36번, 37번 중에서 36번이 내용에 관한 문제니까 이걸 먼저 푼다. 그 다음 얘를 푼다. 그 다음 얘를 푼다. 이거 문제 풀 때는 보기를 본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쭉 써가지고 그날 아침에 가져가서 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간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당일 해당하는 아침에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바퀴 돌려보는 건 괜찮다, 화작은. 새로운 문제 가져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이거 정리하나요? 첫날이나 전전날에. 이해가 됐어? 전날, 전전날. 그러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문자해. 전화하면 되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정리한다. 이해되니? 요건 따로 정리한다. 자, 그 다음에 엄매하는 친구들 잘 들어. 엄매는 어떻게 하냐면, 엄매는 왜 개념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 개념서를 아침에 챙겨가는데, 이 개념서를 챙겨갈 때 내가 앞에서 지금 했던 거 이거 복습하고 정리하라 그랬지, 그지? 이 정리 중에 요거를 여기 있는 이 개념서에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틀린 문제 있잖아, 왜? 예를 들어 나는 파생만 나오면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접선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는 것들 있잖아, 왜? 이거를 개념서에다가 이 정리할 때 나온 그 문제 예시가 있잖아. 그 예시를 거기다 옮겨 적어.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 예시를 잘 보라고. 어차피 예시는 돌고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서에다 뭐냐면 내가 풀었던 문제에 나왔던 선지를 예시로 적어. 예시로 적은 다음에 요걸 그날 아침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지 4일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선택 과목 문제를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풀면서 정리하는 거야. 그 정리한 걸 아침에 가져가라고. 이해가 됐어? 정리한 걸 아침에 가져가라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정리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날 이제 당일 아침입니다. 이제 뭘 또 4일 동안 뭘 준비해야 되냐면 세 번째가 그날 아침에 읽을 예열지문을 준비해 가야 돼요. 예열지문을 하나 지금 준비물 얘기하다 예열지문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열지문을. 그러면 예열해 갈 수 있는 지문들은 뭐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래도 이제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낫겠지. 문학 챙겨가든 비문학 챙겨가든 상관없어요. 예열지문은. 나는 문학이 좀 약하다 그러면 문학을 가져가든 건 상관없어. 비문학이 약하면 비문학을 챙겨가든 아니면 문학 비문학을 하나하나 챙겨가든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기출지문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출지문을 지금 여기는 요 9평도 상관없고 아니면 6평도 상관없고 작년 수능도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열지문을 기출로 챙겨가는데 되도록이면 두 지문 정도, 두 세트 말고 두 지문이야. 두 지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지문 개수는 두 지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아침에 뭐 풀세트로 풀 일 없잖아. 이해됐죠? 두 지문 정도 가져가면 되고 출력을 해갈 때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린 것도 있어. 여기 있는 거 찢어서 가져가도 되잖아. 이게 지금 비포 사이즈로 출력해 놓은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시험지하고 크기가 비슷해야 눈에 잘 들어오지. A4 조그마한 거 뭐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리가 없다고 이거. 이해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되도록 큰 거 이렇게 비포 사이즈로. 만일에 얘들 지금 내가 뽑아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예열지문으로 가져가고 뽑아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져가시는 게 좋으냐면 이 예열지문을 가져갈 때 되도록이면 내가 읽어본 거, 내가 풀어본 거, 풀어본 지문 중에서 되도록이면 쉬운 것으로 선택해서 가져가.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인문철학 지문, 나는 인문철학 지문 쉽다 그래서 너네한테 인문철학 지문을 나눠줬는데 나는 칸트 이 새끼 이름만 보면 막 소름 돋아. 그럴 수 있잖아. 데카르트 다 죽여버리고 싶어 봐. 어? 오히려 저는 과학이나 기술이 쉬워야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못 나눠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네 취향이야. 네 취향대로 뽑아가는 거야. 두 지문 정도를. 예를 들어 아니면 나는 문학 지문 뽑아갈래. 봤더니 나는 현대소설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고전시가가 뭐 좀 저거 하니까 아침에 고전시가 연습해 볼래.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쉬운 거 연습할 수 있는 걸로 가져가는데 다만 뽑은 다음에 풀어보지는 말고 그 전날이나 전전날 미리 풀어보는 건 안 돼. 얘는 미리 푼 걸 가져가지만 얘는 푼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내가 풀어본 거야.
예전에 풀어본 걸로 가져가되 여기서 그 가져갈 때 답은 체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답은 싹 체크해서 가져가세요. 자, 답은 왜 체크하냐? 잘 들어봐라. 여기서 답을 체크하는 이유는 그날 아침에 풀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열 지문 어떨 때 쓰느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드는 게 예열 지문이라고 하니까 아침 미리 읽어보라는 거구나. 아니요? 읽어보는 거 의미 없어요. 알겠죠? 야, 이런다고 갑자기 읽기 능력이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뭘 해야 되냐면 예열 지문은 내 생각엔 답 찾는 연습을 해야 돼. 답을 찾는 연습을 한다고. 그 감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아침에 가져가가지고 대충 내가 정리해서 읽어봐.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게 해. 그러니까 문단별로 첫 문단은 무슨 내용이고, 둘째 문단은 무슨 내용이고, 셋째 문단은 무슨 내용이고 정리하면서 읽어봐. 다 읽고 난 다음에 답은 이미 체크가 돼 있지.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3번이래. 왜 3번인지 답의 근거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 이해가 됐어? 왜 답인지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때도 뭐냐면 나도 모르게 답을 지문 가서 찾는 게 된다고. 계속 네가 얘기했잖아. 우리 모의고사 지금 풀이반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문제의 답을 구할 때 우리가 그냥 선지를 보고 내가 합리화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걸 최대한 줄이려면, 내가 그날 당일 아침이라도 그걸 최대한 줄이려면 지문에서 답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시험 때도 나도 모르게 지문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이해가 됐어? 아침에 그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연습을. 이 연습을 하면 좋아요. 뭐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험날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 건 알겠죠. 일찍 가셔야 돼요. 한 7시 반, 7시 40분까지는 교문 통과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단 그날 아침에 날씨가 오늘 지금 일기예보가 지금 이제 2개로 좀 나뉘었는데, 어떤 데서는 그 전날과 그날 당일날 영하로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하나가 있고, 또 한 일기예보서는 아니다, 아침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단다. 그러니까 월, 화, 수쯤에 추운 건 사실인가 봐. 근데 목요일 날씨가 풀려서 날씨가 좀 이게 예년하고 다르게 좀 따뜻하단다. 우리 예년에 보면 다 뭐 영하 0도, 1도, 2도 뭐 이쯤이거든, 온도가. 근데 따뜻해진단다. 뭐 6도, 7도까지 올라간단다 하는 일기예보가 있어. 파가 2개인데 그건 모르지. 그날 대봐야 하니까.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못 믿잖아. 사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그냥 실시간 정보죠, 그죠? 지금 비가 옵니다. 그 유명한 일 아나? 기상청에서 자기들 체육대회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 비 왔어요. 이게 기상청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 얼마나 일기예보를 보고 날짜를 정했겠니, 기상청에서. 근데 자기네 체육대회도 비가 왔어.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날씨가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예년에 추웠으니까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면 아침에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단 분명 엄마 아빠가 태워준다고. 그게 아비규환이야. 그 수능날 앞에 학교 앞은 아비규환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왜 대로변에 이렇게 그 정문이 있는 학교들은 상관이 없는데 골목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는 고등학교들 있죠. 왜? 그 앞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차 반 사람 반이야. 그리고 입구, 거기 골목 들어가는 입구도 막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찍 또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또 특히나 더 코로나 이후로 교문 앞에서 체온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온을 다 체크한 다음에 체온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면 수험생들이 1년을 쭉 줄 서 있어. 입국 테스트 통과하듯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진짜 일찍 가야 돼. 8시에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빌려 타고 막 퀵 타고 이거 들어가면 아침부터 정신없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가셔가지고 7시 한 반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가자마자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책상부터 체크해야 돼. 책상부터. 이해됐죠? 흔들어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옆에 새끼랑 바꿔. 어차피 씨발 옆에 새끼 조지든 거 말든 거 나하고 상관없잖아. 흔들려 싶으면 옆에 하나 슬쩍 바꿔. 사실은 책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자야. 책상은 안 되면 뭐 이렇게 그 휴지나 이런 거 끼우면 되지만 의자는 방법 없잖아. 의자 겁나 신경 쓰이거든. 일단 의자가 먼저야. 의자 앉아보고 흔들어 봐. 좀 이상하다? 옆에 새끼랑 바꿔. 그 새끼가 뭐 조지면 좋지 뭐. 내 밑으로 오면. 이해가 돼? 걔 때문에 내가 등 하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자 바꾸고 책상 바꾸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책상 바꾸고 의자 바꾸고 그 다음 화장실을 다녀와야 돼. 아니 싸고란 뜻이 아니라
아직을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화장실 위치 파악이야. 이게 우리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물론 화장실 가는 거 그 입구마다 이렇게 써보잖아. 안내문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근데 몰라요. 안 가본 걸 표지판 보고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 특히 나는 진짜 길치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내가 지금 나온 고등학교를 갔지만 지금도 고등학교 가는 길이 헷갈린다. 이럴 수 있다고. 길에 대한 어떤 공간 지각 능력이 0이야. 나를 지금 여기 평택 저기 시장 앞에 하나 떠놓으면 나는 집을 갈 방법을 도리를 알 수 없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화장실 갔다 오셔야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화장실 위치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예열지문 읽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잡아주면 그래서 앉자마자 이제 화장실 다 갔다 와서 예열지문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일 경우 두 번째,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해가 됐죠? 요 용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 바퀴를 돌리는 거지. 지금부터 한 바퀴 돌릴 거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 한번 읽어보고 이거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내가 오늘 지금 써드리는 이 용지를 꺼내가지고 한번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한 바퀴를 돌리고 있으면 감독관이 들어오실 거예요. 8시 10분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내라 그러거든. 갖고 있는 다 내라 그러거든. 책가방 다 내고 뭐 옷 외투도 뭐 접어가지고 내라고 해. 그럼 내라고 하면 다 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 아까 내가 뭐 읽었지? 막 돌려.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이제 시험 볼 때가 되긴 됐나 보다. 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 시험 볼 때가 되긴 됐나 봐.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먼저 첫 번째야. 1번부터 3번에 있는 독서론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독서론은 여러분이 뭐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자, 뭐를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잘 들어봐. 여기는 이 독서론이란 건 어쨌든 독서에 대한 방법, 이제 글을 어떻게 읽느냐, 독서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독서 이론, 어떤 기능, 뭐 아니면 효과, 요런 것들을 나열해 놓은 글일 거야. 나열해 놓은 글이야. 어떤 방법을 하나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정보를 나열해 놓은 글이라고. 1번부터 3번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정보가 나열된 글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정보가 나열된 글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찾는다고 덤벼들면 안 되고, 덤벼들면 안 되고, 이 독서로는 여기에 나왔던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찾아서 거기다가 정리를 하는데,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뭐 번호를 달아도 좋고, 번호 달기를 해도 좋고, 다 찾아야 됩니다. 다. 중요한 건 다 찾는 거야. 이렇게 읽으래가 아니라 이렇게 읽는 방법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다 찾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찾아줘야 돼. 자, 거기 있는 문제 한번 볼게. 구평 시험지 한번 봐봐. 1번에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에서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 그러면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는 선정할 때 고려한 거야. 읽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할 때니까 지문에 어디에 있겠어? 아무래도 앞부분에 나오겠지. 이해가 됐죠? 앞부분에. 이런 것들 눈치를 채야 돼. 그러면 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미술을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랬으니까, 아,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 정답은 1번인 거야. 어디에 답이 위치한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다 찾아서 정리한 다음에 중요한 거, 문제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의 의도를 고려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독서로는 요것만 이루어지면 세 문제 그냥 공짜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문제를 딱 보자마자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이니까 아, 선정이니까 읽을 때가 아니라 선정이니까 앞부분에 나오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 그럼 이번은 봐봐라. 다음에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지. 그러면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독서 방법이니까 어디 있겠어? 그래. 가운데 있겠죠. 이해됐어? 그럼 가운데 어떻게 읽자, 어떻게 읽자, 어떻게 읽자, 어떻게 읽자, 어떻게 읽자, 거기다 밑줄 껐을 거 아니야. 그 밑줄 친 거대로 여기서 판단을 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밑줄 친 거랑 1대1로 대조해서 하나씩 지워가면 돼. 이해가 되니? 하나씩 지워가면 된다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굳이 이제 또 구평을 한 게 구평은 좀 쉽거든. 쉽잖아. 쉬워서 여러분이 연습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쉬울수록 답은 명확하니까 답 찾는 연습이 쉬워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열지문을 쉬운 걸 가져가라는 것도 그런 이유야. 아침부터 무슨 뭐 가져간 게 또 하필이면 막 무슨 뭐 뉴턴의 마뉴얼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막 대가리 터지지 말고 가는데 막 가능성 이런 거 가져가지고 막 뭐 재수가 가능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막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쉬운 거에 답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있다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걔가 답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서 가져가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 독서야말로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정보들을 다 찾아 정리한 다음에 문제의 의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독서론이야. 자, 그 다음에 한 장 뒤로 넘겨. 이 중에 3번은 하고 가야 된다. 3번 봐. 윗글을 쓴 학생에게 기업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야.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다음에 줄. 자, 요쯤에다가 팁 하나 달자. 요거는 지금 이 3번 문제뿐만 아니라 3번 문제를 뿐만 아니라 보기를 활용한 문제. 보기를 활용한 형태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이렇게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는 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일단 1차적으로 답의 근거가 보기에 있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기를 활용하라고 돼 있는 문제는 답의 근거가 일단 보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3번 문제처럼 보기를 활용하여라고 들어있으면 뭐 보고 푸는 거? 그렇지, 보기 보고 푸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기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면 밑줄 한번 꺼볼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밑줄 꺼보자.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밑줄. 그럼 보기에서 뭐의 주관을 통해서? 자신의 주관이니까 자신은 독자지, 독자. 이해됐죠? 그러면 자신의 주관이니까 독자를 바탕으로 하는데 기억이 뭐야? 기억은 봤더니 저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 나왔지, 그지? 그러면 단순히 저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뭘 집어넣어야 돼?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자신의 관점이란 말이 나와야 되잖아.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단순히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만 보면 저자의 관점이 맞는데 보기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자기의 관점이 나와야 된다고. 쉽지? 하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보기 보고 판단하는 거야. 보기가 답의 기준이 된다고. 여기 기억에는 자기 관점이라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보기 봤더니 자기 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관점대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보기를 활용하라는 문제는 일단 답의 근거가 보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 이해가 돼서 보기에 있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럼 이거 나봐.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가 뭐가 있어? 어디에 있어? 이런 형태가 또 어디서 나오니? 문학에 가면 또 나와. 이해가 됐죠? 그래, 문학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 보기 관점 나오면 보기랑 절대 충돌하면 안 돼. 이해가 됐어? 충돌하면 걔가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해가 됐니? 요건 이따 문학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한 장 넘겨봐. 4번부터 9번까지는 사회지문입니다. 올해는 이 사회지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사회지문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경제고 하나가 법이야. 하나가 경제고 하나가 법이에요. 잘 들어봐. 최근 3년간 계속 법이었어요. 작년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죠? 올해 그냥 들리는 얘기로, 들리는 얘기야. 그럴지 안 그럴지 난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올해 문제가 과학기술보다는 인문사회 지문이 좀 더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학기술 지문, 최근 몇 년간 그 과학기술 지문으로 애들을 조져놨단 말이지. 뉴턴의 만유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로 애들을 조져놔가지고 실제로 그 문과 관련 이제 담당하고 있는 어쨌든 교육과정 평가원에 뭐 있을 거 아니야. 내부에서 이거 좀 국어 시험인데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가 올해 여러 차례 회의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문과 과목이잖아. 근데 왜 과학을 어렵게 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올해 수학이 문과가 불리하기 때문에, 문과가 수학에서 불리하잖아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국어만큼은 문과가 좀 더 유리하게 짜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내부 회의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지 잘 몰라. 그렇대. 나 그냥 그 얘기를 주워 들었어. 그래서 과학기술 쪽보다는 인문사회 쪽에 좀 더 힘을 주면 아무래도 사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과 친구들이 조금 더 이과 친구들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비문학에서. 그렇지 않겠어? 아무래도 물리지문보다는 철학지문이 좀 더 낫잖아,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니? 물리,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 위에서 옥상에서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뭐. 떨어지겠지. 그렇잖아? 뭘 떨어지겠지. 뭐, 그걸 뭐 계산을 해. 뭐, 중력이 어쩌고, 뭐, 항력이 어쩌고, 뭐, 그 뭐 의미가 있어.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과학기술 쪽 그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문제의 힘을 좀 빼달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그냥 들리는 소문에 그냥 그렇게 전달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맥락이 맞긴 하잖아. 왜냐면 수학이 문과가 너무 불리해. 근데 국어마저도 그렇게 내버리면 그냥 이과만 대학 가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밸런스 때문이라도 어쨌든 국어는 좀 더 문과적인 색채를 띠게끔 내겠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전해 듣지 않아도 대충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하나는 이제 문과에 좀 더 유리하게 가긴 가야 돼. 그런데 시험을 지난 9월 모의평가처럼 그렇게 내면 난리 나요. 무조건 대란이 일어난다고. 이때 시험은 그냥 튄 시험이야. 최근에 나왔던 그 평가는 쳤던 시험 중에서 가장 튀어버린 시험이라고. 100점이 1컷이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튀어버린 시험인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어? 튄 시험이고, 내 생각엔 난이도가 6월 정도로 맞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6월 시험 정도로. 그러면 이제 몇 점이 되냐면 90점 안팎에서 엄매와 화작이 만들어질 거야. 뭐 예를 들면 화작이 한 90이면 엄매가 한 88? 뭐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렇게 맞춰진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 잘 봐라. 그러면 그쯤 맞추려면 어쨌든 문과에서 어렵게 가는 건 얘보단 얘가 좋거든. 어렵게 되는 건 얘보단 얘가 좋아. 뭐 계산 한 2억에 넣으면 그냥 끝이지 뭐. 그럼 문과도 조지나? 문과도 조지겠네. 그럼 문과도 조지겠네. 쟤를 넣으면 문과도 조지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조지나 저렇게 다 같이 조지는 거니까. 그래서 출제는 얘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이해됐죠? 높을 것 같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과 관련된 지문, 우리 맨 마지막 차 풀었던 게 그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 모의고사도 맨 마지막에 환율 나오죠.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니까. 환율 관련 지문 수능 완성이 있는 거 설명해가지고 고정환율제하고 변동환율제. 그 다음에 상상 모의고사에 나오는 13회차에 나오는 그 환율 지문도 내가 설명 또 올려놨어. 오늘. 이해가 됐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율과 관련된 것도 좀 풀어보시고, 그래서 환율 같은 건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환율 관련된 것도 하시고, 또 게다가 생각해보면 여기에 주식과 관련된 지문도 있어요. 수능 특강에. 주식과 관련된 지문. 전에 우리 왜 6평 대비할 때 상상 모의고사인가? 공매도 관련 지문이 있어, 공매도. 공매도 했던 지문이 있거든.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지문이 있어. 유상증자, 무상증자. 요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이번 9월도 생각해보면 이게 저거죠, 왜? 자율경쟁시장에서 독점 판매할 때 여기는 지금 그 독점 경쟁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것도 수능 특강에 있는 경제지문이거든. 물론 얘는 조금 정한 게 뭐냐면 독점 경쟁시장 자체를 냈으면 너는 다 죽었어. 이번 시험에서 이걸 독점 경쟁시장 자체를 냈으면 알죠? 그 수능 특강에 막 이상한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막 한개 수연에 한개 비용이나 막 그림 막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막 꼭지점에 어떻게 최저값이 구해지나 이런 그래프 나오는 게 있어. 원래 그 지문이야 이게. 그런데 거기는 그 지문을 에서 딱 한마디 나와.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한마디 나와요. 그걸 한마디로 글 하나 만든 거야. 이해돼서 그 한마디로 글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쉬워져 버렸는데 광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어쨌든 요거와 관련된 지문들은 무조건 마지막에 한번 꼭 반포시라.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경제 지문은 무조건 배경지식이 중요합니다. 배경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됐어?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경제지문 읽을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자, 경제지문 읽을 때 주의할 점이야. 첫 번째. 자, 비례나 반비례가 나오면 뭐 할수록 뭐하다, 뭐하면 뭐하다라는 이런 비례 반비례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하다 그랬어 내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례 반비례 관련 지문 나오면 여기서 뭐하자 무조건. 메모하자고 무조건 말씀드렸어. 비례 반비례가 나오면 무조건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옆에다가.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 뭐가 내려가, 뭐가 올라가 이런 거 해주는 게 좋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 자, 거기 두 번째 문단 한번 봐봐. 두 번째 문단. 가의 두 번째 문단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봐라.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한다. 대체적으로 구매자는 봐봐. 요걸 이제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비례반비례 메모한다는 게 옆에다가 해도 좋고 옆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뚜껑 이용하라 그랬지, 그지? 시험지 뚜껑. 어차피 그거 다 줄 거야. 다 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지 뚜껑 해도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자 하기 때문에 뭐라고?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적을 때 뭐 한다고? 높은 가격을 높여서 지불한대. 가격을 높여 지불한대. 지불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럼 이 말은 공급량을 감소시킨다고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뭐를 본다고? 단기적으로 이윤을 봐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니까 이윤이 좋아졌지, 그지? 단기적으로 이윤을 봐.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는 기대할 수 없어. 왜?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자, 판매자가 이윤을 봐요. 지금 이렇게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보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서, 그래서 기존 판매자의 수요는 감소해서 이윤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래.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적었어. 그리고 8번 문제 봐봐.
그리고 8번 문제 보세요. 자, 8번 문제 봤어? 자, 8번 문제 정답 3번이야. 자, 왜 3번인지 봐봐. 이 광고로 갑의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 잡아라. 단기적으로 이윤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신규 판매자 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니까 당연히 경쟁은 어떻게 된다고? 경쟁은 약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강화되겠지. 그러니까 정답 3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리해야 문제가 쉬워진다고. 내 말이 이해됐니? 신규 판매자 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 한다고 여기서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물어볼 때 지문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길 가는 거야. 단기적 이윤, 아 여기네. 그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인과관계는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무조건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판매자 수가 느니까 아 경쟁은 강화되겠네. 이렇게 잡아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메모가 중요한 거야. 메모가. 여기서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비례반비례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다 뭐 한다? 메모를 한다. 됐죠? 두 번째 2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도 쭉 정리하는 거야. 1년 내내 배웠던 걸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만일 혹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어. 뭐를 더하고 뭐를 빼시오 하는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얘는 반드시 옆에다가 그 설명을 뭘로 바꾸어서? 계산식으로 바꾸어서 메모해 주는 거야. 뭐를 더하고 뭐를 빼서가 나오면 계산식으로 바꿔서 메모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계산식으로 바꿀 때, 자, 주의할 점이야. 이렇게 계산식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분수식으로 메모해 줘야 돼. 자, 가볼게. A를 B로 나누면 C가 된다. 이렇게 떠치자. 자, 문장이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옆에다 어떻게 쓴다고? C는 A 나누기 B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눈에 안 보여. 어떻게? 나누기니까 자연스럽게 B분의 A라고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분수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잘 들어봐. 이때 B가 증가하면 C는 뭐 해야 돼? 그렇지, C는 감소해야 되는 거야. 비례반비례가 만들어져. 이해가 됐어? 이 계산식은 계산에 대한 결과값으로도 나오지만 지금처럼 비례반비례를 물어보려고 나오기도 한다고. 이해가 됐니? 그럼 만일에 잘 생각해봐. 여기는 이 C값을 일정하게 가져가려면 C값이 일정한데 B가 올라갔어. 그럼 못 올라가야 돼? 그렇지, A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야 C값이 일정하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분수식으로 바꾸어 줘야 마찬가지로 이 비례반비례가 성립이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수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되도록이면 분수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경제지문에서 꼭 봐야 되는 거. 결국에 이 경제 현상, 지금 여기 나왔던 이런 경제 현상이 생겨났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요거 잘 찾아야 돼. 여기는 이 경제지문은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경제지문은 결과가 중요해. 이런 경제 현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어떤 거냐. 요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됐니? 됐어? 자, 그러면 법지문 한번 가. 여기는 지금 없지만 법지문 가볼게. 법지문은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1년 내내 똑같은 얘기했어. 법지문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는 하나도 둘도 셋도 없어. 그냥 하나만 있어. 뭐? 조건만 찾는 거야. 여기서 법은 무조건 조건 찾기. 어떤 조건에서 이 법이 성립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여기는 이 법이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조건이란 게 이런 거잖아. 뭐 기간이라든가
해당하는 범위 혹은 성별 뭐 기타 등등등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찾는 거야.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되지 않는지. 이해가 돼서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됐니? 그 조건을 찾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조건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 단, 다만 혹은 예외적으로 요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중요하다. 내 경험상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항상 저 문장 뒤에 있는 걸 답으로 냈어. 이해가 됐어? 평가원에서 낸 법률 지문 중에서 저 문장이 나오고 난 뒤에 것을 답으로 내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잘 챙겨가셔야 돼. 이런 거 나오면 잘 챙겨간다. 무슨 말? 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되지 않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됐어? 어떨 때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돼. 이해되니? 다시 한 번 더. 조건 찾을 때 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졌었다. 지난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나올 것이다. 이러다 안 나오면 말고. 이러다 안 나오면 말고. 경제 나올 때가 됐어요. 경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야 돼. 다 됐어? 됐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10번부터 1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갔다 오세요.